안녕하세요. 네, 장지혜입니다. 이번에 마포대학교에서 스트레스 관련한 학과를 개설했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지금 치유문화의 시작 아움 대표로서 무아의 치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제가 뇌신경계 물리치료사였고 필라테스나 요가 그리고 명상을 거쳐서 지금 치유문화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코리아 움직임 명상 인스트럭터이기도 하고요. 제가 소개하는 콘텐츠는 결국에는 자각과 그리고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거 관련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 때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저조차도 지금 이건 제 오른쪽의 사진이 제 모습인데 제 척추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안 좋았고 저조차도 결핍이 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지금 재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스트레스의 개념과 역사를 일단 1강에서 다룰 건데 히포크라테스와 슈바이처가 아주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있기 전부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진정한 의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연결해서 다시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독의 세계사를 보면은 거의 행위 중독 그리고 물질 중독으로 갑니다. 근데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의 중독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뤄볼 건데 결국엔 중독이라는 거는 인지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유명한 마약 중에 LSD라고 있죠. LSD를 이제 복용한 사람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건데 시간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한 15분 후, 그 다음엔 2시간, 4시간. 보시면은 9시간 지난 다음 보시면 중간 눈이 없잖아요. 눈이 마음의 창이거든요. 중독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인지력과 연관이 되는 거고, 이런 물질 중독은 당연히 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회복이 힘듭니다. 근데 행위 중독 자체는 사실 뇌 손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자살로 가게 되는 이제 직행박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는 제대로 결국엔 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독 상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스트레스도 물론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결국엔 스트레스 인자를 찾아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 반응들이 있는데 특히 투쟁 도피 반응이 좀 유명하죠. 하지만 현대인들 중에서는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경우만 있을 수는 없어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몸을 동결시킵니다. 이제 어떤 고통의 근원이 되는 몸을 얼려버림으로써 되게 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인지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데 이제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어떤 시크니스 비헤이버라고 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프게 되면서 또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있죠. 스트레스의 행동 유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대기실에 의자를 봤더니 손잡이 부분과 그리고 엉덩이 이제 받치워지고 있는 그 부분에 굉장히 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심장병에 걸리신 분들이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A 유형인 분들 그리고 C 유형 분들은 자기 방어적이고 절망감이 좀 심한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으신 분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행동 유형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고요. 당연히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은 더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구글의 명상가 차드 맹턴인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에서 제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한 봄, 분명한 암이라는 거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아는 건데 이제 우리가 6번째 감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현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출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식을 또 알아야 되겠죠. 4강에서는 이제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치유 산업의 전망까지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치유 산업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생산자, 스토리가 생기면서 생산자가 되고 그 다음 이제 투자자가 되는 것까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주체적인 치유, 회복, 그리고 일상의 치유, 또 문화가 되는 것에서, 그리고 또 전일적인 치유,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몸, 마음,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 환경과 결국에는 연결되는 것들도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월 2일 날 또 치유산업 집단지성 토론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제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고 또 참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치유 문화는 우리가 만든다. 결국에 앞에서 말했던 자각과 주체성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론을 접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내가 맞는 어떤 스트레스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